포근한 봄에는 야외 활동이 부쩍 많아지는데요. 특히 봄나들이 시즌이 되면 발목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발목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정홍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발목 건강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데 체중과 중력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건강에 참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발목에 어떤 질환이 올 수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발목 관절 질환은 발목 움직임 중 90% 이상이 안쪽으로 접질리는 급성 발목 염좌하고 그것이 자주 반복돼서 접질리는 만성 발목인의 불안정증이 있습니다. 예. 이에 그 아킬레스건의 통증과 뻣뻣한 느낌이 있거나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통증이 심하게 오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고요.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발목에 자주 다쳤을 때 연골이 닳아가지고 발목 연골 밑에 뼈가 노출돼서 통증이 오는 발목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발목 질환이 정말 다양하군요. 네. 자, 이런 발목 질환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증가했고 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목 질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목 질환 환자가 2010년에 107만 명에서 2017년 130만 명으로 7년 새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발목 질환 발병률이 증가한 것은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발목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부위별 발목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질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염좌의 경우엔 그 증상의 정도나 손상 범위에 따라서 단계가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나뉘는지 궁금하고요. 각각의 치료 방법은 또 달라지나요? 네,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1단계가 이제 가장 경한 경우고 이또 염좌라 그래서 인대 구성하는 섬유가 약하게 좀 파열이 있고 네. 그래서 이 통증이 있지만은 하루가 지나면은 대개는 이제 가라앉고 별로 심한 통증이 없고요. 대개 이제 발목을 보호해주는 이제 보호대를 약 2주 정도 착용하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2단계는 이제 그 다음에 심한 중등도의 염좌인데 발목 인대가 중등도로 부분적 파열이 생겨서요. 발목이 붓고 피멍이 생기고 또 멍이 들고 그래서 치료는 처음에는 약 3, 5일 정도 부목을 고정해서 부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예. 발목 보호대를 한 2, 3주 착용한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그 발목 근력 운동과 그 평형 감각을 회복하는 재활 운동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단계는 이제 가장 심한 경우인데 인대 예. 전체가 완전히 파열돼 가지고요. 발목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부축해야 일어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처음에 한 3회, 4회 정도 부목 고정을 해서 부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석고붕대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주 파열이 심한 젊은 운동선수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외에는 약 2도 손상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발목 염좌의 경우에는 뼈에 이상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아픈데 하루 예. 이틀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보호대 착용도 안 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치료를 다 소홀히 해가지고 발목이 2차적으로 늘어나서 발목 인대 불안정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 인대가 관절의 뼈 사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인대가 늘어나니까 자주 접질려가지고 통증을 유발하고 예. 또 염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그런 관절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를 멈춘다거나 뭐 다 나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환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발생하는 그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네. 아킬레스건은 이제 발의 가장 큰 힘줄이고 발 뒤꿈치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킬레스 건염은 대개 이제 과도한 스포츠 활동이나 잘못된 보행 습관 또는 그 발 뒤꿈치에 그 뼈가 돌출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만일 아침에 아킬레스건에
통증이나 뻣뻣한 느낌을 받거나 운동한 다음날 심한 통증을 발생한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발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굽이 높은 신발을 권하지 않는데요. 아킬레스건의 경우 심한 급성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통증을 좀 긴장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굽을 좀 높여주는 것을 일정 기간 치료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1cm 정도의 높이의 그 실리콘 뒷굽 깔창을 깔아줘서 네. 그 아킬레스건에 대한 긴장력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초기에 중요한 치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완화되면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이런 약물 복용,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고 장단지 스트레칭 하면서 아킬레스건에 대한 재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아킬레스 건염이 주로 이제 많이 뛰는 운동 선수나 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엔 여성들에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높은 굽을 신는 하이힐이나 맞아요. 뭐 플랫 슈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예. 하이힐은 이제 아킬레스건에 원래는 이제 안 좋은 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네. 이제 하이힐을 장기간 신고 있으면 발목 관절이 바닥 쪽으로 이제 꺾인 상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아킬레스건을 단축시켜서 아킬레스 건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플래시 슈즈는 그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그 긴장성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아킬레스 건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적당한 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발목 건강에 좋겠네요. 네. 예. 자, 이어서 발목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요. 치료 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발목 관절염은 예전에는 대표적인 1차적인 그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발목 인대 파열이거나 또는 발목 인대 불안정증 또는 골절 후에 연골이 손상해서 생기는 이런 외상후의 관절염이 더 훨씬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년층보다는 특징적인 것은 중장년층의 나이에서 이런 발목 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초기에는 약물 복용이나 운동 치료, 주사 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하긴 하는데 네.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중등도 이상의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네.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발목 관절 연골에 대한 것을 이제 저런 교정적 절골술을 통해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정상적인 연골이 살아있는 쪽으로 분산시켜서 관절을 보존하면서 통증을 없애주는 저런 과상부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게 심한 경우에는 또 있군요. 하지만 저런 이제 과상부 절골술로 해결이 안 되는 마이기 관절염의 경우, 그러니까 관절을 전부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끼리 닿는 거죠.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기 사진에 나오듯이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서 통증을 다 없애주고 발목의 그 모션은 보존하는 해서 그 정상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또 시술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발목 질환을 일상에서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운동을 예방이 중요한데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한 하이힐이나 이 키높이 신발 같은 것은 발목의 중심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 나서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자체가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으면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또한 그 발목이 불안정해서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 그 발목 인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앞으로의 그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한 쉽게 발목을 접질릴 수 있는 운동이나 산행을 할 경우에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테이핑을 착용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등산 예. 말씀하셨는데 요즘 봄이라고 등산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렇죠. 발목 삐는 거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좀 발목 건강을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정훈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